사람들에게 행복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부, 명예, 권위, 지식, 아니면 자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취향과 관점이 있듯이 행복이란 단어는 사람마다 다른 뜻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이란 사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할 텐데, 그 예시로 자신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지옥의 한 올빼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마도서에도 이름이 적힌 악마이자 낭만을 마음에 품은 우울한 남자. 극중 대부분의 사건과 연루된 폭풍의 눈인 동시에 파일럿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캐릭터 변화를 겪게 된 인물. 오늘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바로 금지된 사랑을 꿈꾸는 올빼미 왕자님 스톨라스입니다. 스톨라스, 지옥의 상류 계급 게티아에 속한 악마이면서 자신만의 성과 권능 그리고 지옥의 군단을 소유한 강대한 대공.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격리된 듯 자라는 동시에 만일을 대비한 후계 양성의 유혹 아래 강제로 끔찍한 상대와 결혼까지 해야 했고, 본인의 의사와 자유 따위 허용되지 않는 인형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톨라스는 잔인하고 무지한 아내의 모멸과 친구 하나 없이 외로움으로 가득한 나날을 딸아이의 존재와 알약 먹듯 섭취하는 항우울제로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지만, 스톨라스의 우울한 세상 속 인생은 한 건방진 인프를 만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지옥의 고명한 군왕 파이몬은 스톨라스의 아버지이자 그와 마찬가지로 게티아에 속한 유명한 악마입니다. 파이몬과 스톨라스는 여태 언급된 인물 중에서 그나마 양호한 부자관계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지만, 파이몬은 스톨라스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 못하며 강제 결혼 때문에 서글프게 우는 그를 자신이 달래기 싫다는 이유로 남에게 떠넘기는 아들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커스를 보는 장면에서 둘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스톨라스는 파이몬이 언급하였듯 이복 혹은 동복의 형제자매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데, 몇몇 팬들은 스톨라스와 마찬가지로 게티아의 대공이자 그에게 남다른 호감을 표출하는 바사고가 형제가 아닐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스톨라스의 아내이자 그를 괴롭히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는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인 동시에 자신의 부, 권위 그리고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멍청하기까지 한 상류사회의 골빈 인간들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거기에 스톨라스의 외도를 알게 되자 앙심을 품은 뒤 대놓고 암살하려고까지 하며, 이후 자신의 오라비와 함께 스톨라스의 힘, 지위, 재산 그리고 딸아이까지 빼앗아 버린 성공적인 빌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텔라의 오라비이자 스톨라스의 매부 안드레 알푸스는 게티아에 속한 지옥의 후작이자 얼음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악마입니다. 그는 스텔라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권위와 입지를 중요시하며 스톨라스의 힘과 재산을 빼앗으려는 인물이지만, 빡대가리 노이와는 달리 머리를 굴려서 스톨라스가 공개적으로 심판받게 하고 감언 이설로 그의 힘과 지위를 합법적으로 빼앗는 나름의 유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신스마스 에피소드에서 힘도 다 빼앗긴 스톨라스에게 맨손으로 먼지 나도록 얻어터지며 인프 몇 마리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직 미성숙한 옥타비아에게 힘으로 밀리는 장면을 보여주어 그의 잘난 이미지에는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스톨라스의 외동딸 옥타비아는 그의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스톨라스와 부녀로서 행복하게 살아왔으며 청소년이 되면서 사이가 살짝 서먹해지긴 했지만, 그와 유성우를 보기로 약속한 날을 웃으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아 아직 스톨라스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타비아는 매일같은 스톨라스와 스텔라의 부부싸움에 진절머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거기에 블리츠라는 존재가 엮이면서 부녀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결국 스톨라스가 블리츠를 구하는 사건 때문에 사실상 접근 금지를 당하게 되고, 이후 빈번히 시도하던 연락도 스텔라에게 가로막혀 둘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었기에 옥타비아는 언제나 자신 곁에 있을 것이라 했던 스톨라스의 말을 허울뿐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스마스 에피소드에서 이루어진 부녀의 재회는 최악의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헬로바 보스의 주인공 블리츠는 스톨라스에게 있어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리츠는 외롭게 지내던 스톨라스에게 처음으로 생긴 기념비적인 첫 친구이자 그의 삶에 활기와 새로움을 불어넣어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파이몬의 소개로 만난 뒤 같이 놀며 인연을 쌓은 둘은 25년의 세월이 지나 뜻밖의 이유로 재회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마치 일탈을 하듯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마도서의 대여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은 조금씩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고, 이윽고 스톨라스는 블리츠와 불장난을 넘어선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혐오와 자책감으로 뭉친 블리츠와의 사랑은 절대 순탄할 리가 없었고,
오지스에서 벌어진 공개적 망신과 마늘밤 에피소드에서의 사건으로 둘의 사이는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7대 죄악이 모두 모인 재판과 신스마스의 사건을 통해 스톨라스는 블리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지만 마치 원숭이 손이 소원을 들어준 듯 그 대가로 삶 자체가 파탄나게 되니 스톨라스가 바라던 사랑이라는 행복은 달콤한 꿈이 아닌 끔찍한 악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블리치의 두 부하 인프 목시와 밀리는 처음에는 블리치의 부하 직원으로서 대하는 정도였지만 스톨라스가 회사에 접수원이 된 현재는 직장 동료들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블리치의 딸 루나는 별보기 에피소드에서 집 나간 옥타비아를 대신 찾아주었는데 훗날 옥타비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루나가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옥 상류사회의 악마로서 스톨라스는 지옥의 지배자들과도 일면식이 있어 보이는데 7대죄인 동시에 게티아에도 속하는 세교계 왕 아스모데우스는 클럽에서 스톨라스를 발견하자 곧바로 아는 척을 하고 이후에 둘이 가지는 면담 장면을 보면 고위 악마 중에서도 가장 인연이 있는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 외 인물 관계로는 카우보이 암살자 스트라이커는 2번이나 스톨라스의 목숨을 노린 것 이외에도 그의 영린, 옥타비아까지 언급하여 스톨라스가 진심으로 분노하게 만든 적대적 인물이며 지옥의 팝스타 베로시카 메이데이는 블리치의 전 연인으로서 함께 노래도 부르며 친분을 쌓은 인물입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등장인물과 사건들에 연루된 스톨라스. 과연 스톨라스는 블리치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박탈당한 힘과 지위를 복원하고 사랑하는 옥타비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오게 될까요? 아니면 블리치마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게 될까요? 스톨라스를 연기한 성우는 총 3분으로 파일럿에서는 브록 베이커 분이 Well, yes, but more people die if nothing is done about it. 본편에서는 브라이스 핑크햄 분이 What if we worked out some kind of exchange? Favors for favors. 아역으로는 리엔더 루이스 분이 연기하였습니다. Oh, I'm sorry. I've never had a friend to share my books with. 스톨라스는 30대 중반에 하얀 가면을 쓴 듯한 가면 올빼미 형상의 악마로 3m가 넘어가는 신장과 호리호리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몸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색이 어두워지는 청회색 깃털을 가졌으며 가슴 부근에 연한 색의 털뭉치와 길고 끝부분이 검은 꼬리깃 그리고 맹금류의 발톱들이 달린 검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톨라스는 머리 부위의 깃털들이 짧고 정돈된 머리카락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브릿지 같은 회색 선이 생겼다 말았다 하는데 이는 작화 실수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흰머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스톨라스는 이목구비로 하트 모양의 넓적하고 하얀 얼굴에 검은 부리를 가졌으며 안광을 내뿜는 두 쌍의 붉은 눈과 감정이 격해질 때 드러나는 하얀 동공을 가지고 있는데 흑막 에피소드에서 힘을 박탈당한 이후로 안광이 없어지고 동공이 늘 보이게 되었습니다. 스톨라스는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의상들을 주로 입는데 그는 어두운 적색 바탕에 가슴 아래 금색 단추가 여럿 달린 튜닉 상의와 어두운 베이지색 브릿지 바지를 입으며 황금 왕관이 그려져 있고 깃털 같은 챙을 가진 검은색 탑팩과 밑단이 해진 긴 버건디색 망토, 어깨부터 뺨까지 덮는 단비털 재질의 하얀 카라와 커프에 하얀 깃털 장식이 달린 검은 오페라 장갑을 착용합니다. 스톨라스는 3단 변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는 완전한 악마의 형태를 가질 시 주변에 흩날리는 그림자 같은 검은 깃털과 발광하는 붉은색의 깃털이 섞인 거대한 맹금류 괴물의 모습으로 변신하며 인간 형태일 때는 하얀 피부와 회색 머리카락을 가졌고 하얀 곡막에 붉은 홍채 그리고 검은 동공의 눈 한 쌍을 가진 장신의 인간으로 변신합니다. 이때 스톨라스는 평소의 의상 대신 소매가 너풀거리는 긴팔에 목을 덮는 회색 하이칼라 셔츠, 붉은 목장식과 꼬리를 연상시키는 코튼테일이 달린 암적색 조끼, 회색 퍼프 타이와 어두운 회색 바지에 검은 신발을 신으며 이마에 눈들을 연상시키는 붉은색 선글라스를 훔쳐서 머리 위에 얹고 다닙니다. 스톨라스는 게티아의 고위 악마로서 알레스터 같은 오버로드 이상의 능력과 권능들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의 힘 대부분이 본인의 마도사와 엮여있기에 본인 입으로도 마도사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하며 천사의 힘이 깃든 밧줄로 묶일 시에는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톨라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는 상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석화시키는 안광, 물체를 마음대로 들어올리거나 집어던지는 염동력, 사망한 인간들의 시체를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능력과 인간에게 빙의하고 빙의 대상을 매개체로 자신을 소환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전자기기의 신호를 교란하거나 화염과 화상을 생성하고 마도사 없이도 차원문을 열거나 타인을 다른 장소로 전송시키는 게 가능하고 성운 같은 에너지를 다루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톨러스의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닌데 그는 천체의 움직임을 읽어서 운명과 장래를 예측하는 점성술과 약초를 전반으로 식물을 다루는 식물학, 그리고 희귀한 보석을 연구하는 보석학에도 능통하며 책벌레답게 서류 작업과 속독에 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능 없이도 안드레아 푸스를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면 책벌레 치고는 의외의 신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한 스톨러스의 능력 대부분은 흑막 에피소드에서 사탄에게 박탈당하여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족으로서 우아하고 도도한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연극 배우처럼 화려하고 경쾌한 면모를 가진 스톨러스, 거기에 딸아이를 사랑하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낭만을 동경하는 로맨티시스트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눈치를 밥 말아먹은 듯한 모습과 상대방의 감정에 이입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이는 그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작자 빕지왈, 스톨라스는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뜻으로 머릿속이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에 타인의 언행을 오지각 그리고 오해석하며 조절 없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질이 심해지면 정신분열, 일명 조현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톨라스의 행적, 성격, 그리고 기질들을 통합적으로 전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스톨라스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소양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1. 자의식이 과잉되어 타인의 감정을 인지 못하고 이입을 못함. 2. 이상적인 사랑과 공상에 몰두하며 현실에서 도피. 3. 자신을 채워주는 사람과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감각적인 쾌락으로 채움. 4. 타인의 언행과 비판에 매우 민감하며 과대 해석하고 쉽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이 어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건강한 자기애와는 엄연히 다른 자기애의 결핍에서 출발하는 근거 없이 자신은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톨라스가 옥타비아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의 무의식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스톨라스가 말한 옥타비아에게 평범한 삶을 주고 싶다는 투사적 동일시, 즉 자신과 옥타비아를 동일시하였기에 자신의 결핍이나 바람을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며, 이는 스톨라스가 딸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녀를 위한다는 말과 행동은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왕족이라는 의무에 가두어져 사무치게 외로운 나날을 살아온 스톨라스. 그는 낭만을 꿈꾸는 몽상가이자 동시에 쾌락을 추구하는 변태이며 자상한 아버지이자 무책임한 쓰레기입니다. 과연 그의 공허한 마음속에는 딸아이와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인 걸까요? 스톨라스는 자신과 동일한 성에 끌림을 느끼는 동성애자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딸아이 옥타비아와 애인 블리치이며 그 외에는 희귀한 식물과 그들을 수집하고 가꾸는 것, 독서와 서류 작업, 그리고 소프 오페라 시청과 낭만적인 야설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톨라스가 싫어하는 것은 자신을 하루가 멀다 하고 괴롭히는 스텔라와 그녀의 오만한 오라비 안드레아 푸스, 그리고 옥타비아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톨라스의 영린이자 발작 버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스톨라스는 타 매체에서도 등장하는 유명한 악마로서 원래 해즈빈 호텔에 카메오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헬로바보스의 주연진으로 설정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자 빕지가 말하길 스톨라스가 파일럿과 시즌 1 초반에서 보이던 변태 귀족의 이미지에서 현재까지의 이미지 변화는 헬로바보스의 작가이자 블리치의 성우인 브랜던 로저스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브랜던은 블리치와 스톨라스의 관계가 단순히 불장난을 벌이는 변태 코미디 커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며, 스톨라스가 사악한 모습을 간간히 보이는 빌런 대신에 IMP 식구들과 엮이는 조력자가 된 것은 브랜던이 결정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